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장 사용자 정의 함수와 함수 파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매트랩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가지고 이 함수, 사용자 함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강의 내용이고요. 함수 파일의 작성, 그리고 함수 파일의 구조, 지역 변수, 전역 변수, 함수 파일의 저장, 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스크립트 파일과 함수 파일 비교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네, 수학에서 간단한 함수를 fx라고 하고요. 이게 주어진 x의 각 값의 유일한 값을 연관시켜서 나타내 주는 것이 함수죠. 그래서 함수는 y는 fx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fx는 x에 의한 수학적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식에 x 값을 대입하면 y 값이 출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y 값으로 얻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립 안에서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많은 내장 함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이라든지 코사인, 스퀘어 루트, 그다음 익스포넨셜, 로그와 같은 거죠. 그때 이제 여기서 입력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x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인자. 내장 함수가 아닌 함수 값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매트랩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특정한 함수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 그때를 뜻합니다. 함수식이 간단하고 한 번에 계산하면 되는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일부에 작성을 하는데 여러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있고 또 그 함수 값이 복잡한 경우, 또 특별히 우리 이제 광학에서 어떤 그 특별한 수식이 주어졌을 때, 근데 그 수식이 내장함수, 그 매트랩 내장함수로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통해서 내장함수와 같은 형태의 반복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펑션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만들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프로그램 안에 있는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함수 파일, 펑션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과 같은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어떤 함수를 제작을 할 때 그 함수 파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함수 파일에 그 입력되는 입력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x, y, 그게 지금 fx, 이게 우리 아까 살펴봤던 fx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f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입력 인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입력 인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의 입력 인자도 복합적으로 넣을 수 있겠죠.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입력 인자가 들어왔을 때 이 파일 펑션을 지나고 나면 출력 인자가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력 인자가 하나만 도출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개의 출력 인자가 출력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는 3이고요. y는 4라고 하는 입력인자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펑션을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면 xy가 여기 입력된 다음에 z라고 하는 출력인자가 출력이 되죠. 그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함수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 파일을 만들면 제 수학 함수로 사용하는 용도 외에 함수 파일은 큰 프로그램의 부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함수 파일을 잘 활용을 하면 그 복잡한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코드를 하나의 파일 이름으로 이제 함수 파일을 만들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코드를 짤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코드가 아주 길어지고 그리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함수 파일로 지정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함수 파일을 생성을 어떻게 하는가? 기본적으로 함수 파일은 M 파일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에디터 창에다가 M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사인이나 코사인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M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장의 M 파일 형태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내장 함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역시 M 파일에다가 코드를 작성해서 저장을 하는데 이런 함수 파일을 만들 때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함수 파일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펑션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정의를 할 때 반드시 펑션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펑션 하면 이게 함수 파일임을 알리고 알려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소문자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펑션 하고요.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것은 출력인자가 되겠습니다. 출력인자. 만약에 출력인자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가로가 없어도 되는데 출력인자가 두 개일 때는 가로로 해서 r, 세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equal 하고 radial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함수 이름이 되겠습니다. 함수 이름이고 가로 열고 x, y 하면 이게 radial이 이제 sign하고 같은 거예요. sign. 그러니까 sin x 할 때 그 앞에 있는 sign하고 같은 것처럼 이 radial이 함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 y는 입력인자. 두 개의 입력인자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x, y 두 개의 입력인자를 받아서 r과 세타의 두 개 출력인자로 출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함수 이름 radial이라고 하면 이 radial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반드시 M 파일을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radial이라고 했으면 이것이 M 파일에 저장되는 파일 이름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 다음에 밑에 이렇게 그 주성문을 입력을 합니다. 주성문. 그게 언제 만들었는지, 수정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하는 그 주석문을 만들게 되면 look for라고 하면 look for 명령을 가지고 이 펑션 look for radial이라고 하면 이 펑션 다음에 있는 첫 번째 주성문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help 명령어를 가지고 help radial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주성문이 radial에 대한 설명으로 출력이 됩니다. 우리 help sign 하면 sign에 대한 주성문이 쭉 나오듯이 그의 설명 help를 통해서 그 sign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듯이 radial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주성문으로 입력을 해주면 이것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함수를 만들 때 이런 주성문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한 1년 뒤, 2년 뒤에 그 함수를 내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든 나는 알지만 상대방은 전혀 그 정보를 모르겠죠. 그럴 때 이런 주성문을 활용을 해서 이 함수에 대한 설명들을 넣어주면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x, y를 받아서 r과 세타가 어떤 건지를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함수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그래서 r은 sqrt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래서 r은 이렇게 x, y를 넣으면 r 값을 출력이 되고 세타는 아크탄젠트 x분의 y. 그래서 x, y가 들어오면 세타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만약에 x와 y가 스칼라, 값이 하나인 스칼라가 들어올 수 있고요. 아니면 배열이 들어올 수도 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 원소 곱이나 또는 원소 곱의 형태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수식을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배열의 값이 xy로 입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열을 출력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원소 곱으로 표현 안 되고 만약에 이게 정의가 되면 xy가 배열로 들어왔을 때 이것은 에러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함수를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함수가 정의가 돼요. 그런 다음에 radial x, y는 이제 여러분들이 sin x처럼 어디서든지 이것을 가지고 오면 출력되는 값은 이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된 것이 출력이 돼서 결과값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라인은 함수 정의 라인이다. 그래서 파일을 함수 파일로 정의를 하고요. 함수 이름, 그리고 출력인자, 입력인자, 그리고 그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개수와 순서를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보시면 펑션, 함수 파일이면 알리는 펑션 다음에 출력인자 1, 출력인자 2 쭉쭉쭉 있겠죠.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 다음에 입력 변수 이게 하나, 둘, 셋, 넷 쭉 있겠죠. 그럴 때 이 순서가 출력되는 순서가 어느 것인지 그 순서대로 화면에 출력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입력인자인데요. 자, 입력과 출력인자는 함수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하고 계산된 결과를 함수 밖으로 출력해주는 역할을 한다. 입력인자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괄호 함수 이름 다음에 괄호 속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함수 이름 다음에 괄호 안에 입력을 해야 되고요. 한 개 이상인 경우는 콤마를 해야 되고요. 콤마를 해야 되고, 입력인자는 대개 한 개 이상이지만 전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입력인자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radial 해가지고 하면 이 안에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해서 그 radial 값이 출력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입력인자는 스칼라뿐 아니라 벡터나 배열이 될 수 있으므로 함수 파일 내의 수식은 입력인자의 차원에 맞춰서 표현한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펑션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펑션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게 파란색으로 그 글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r, 세타 하고요. equal radial 하고 x, y. 그래서 x, y 직교 좌표계를 극좌표로 바꿔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x, y가 r과 세타로 바꿔주는 거. 그리고 이걸 주석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y는 원점에서 x, y를 가리키는 벡터의 크기와 각을 계산한다. 자, 그 다음에 출력 R은 벡터의 크기이고요. 출력 세타는 벡터의 각인데 라디안 값으로 라디안을 돌려준다.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R은 sqrt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하고요. 세타는 한커탄젠트 y x. 자,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하는데 이름이 뭐로 해야 되냐면 이 레디얼이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저장을 이제 radial.m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dir 하면 radial이 여기 있죠. radial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x 이렇게 해볼까요? 자, r과 세타 이렇게 해봅시다. 세타 해서 radial x, y를 한번 입력해볼까요? 1,2 해서 r 세타 하면 radial 안에 x가 1, y가 2가 들어가서 r과 세타를 계산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세타는 라디안 값이죠. 라디안 값. 자, 그리고 help look for로 할까요? look for radial. 자, look for radial 하면 radia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줄, 네, 첫 번째 줄에 있는 그것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adial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나오네요. 네. 자, radial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 다 나오네요. 자, 그리고 help radial 하면 자, 여기 있는 주성문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주성문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 자, 거기까지. 자, 그리고 x가 만약에 벡터가 들어간다. 3, 5, 6, 9. 그리고 y가 4, 12, 8, 12. 자, 이렇게 xy가 벡터다. 그랬을 때 d angle radial.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출력인자를 여기 함수 안에 있는 r 세타로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d하고 angl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걸 뭐 a, b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y를 바깥에다 정의를 내리고 radial x, y 하면 이 x 벡터가 들어가고 y 벡터가 들어가서 radial이 계산돼서 d하고 angle를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d가 출력이 되고 angle이 출력이 되고 그래서 5하고 0.927 이렇게 각각의 원소들끼리 그룹이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다가 x, 얘를 복사를 하고요. 이렇게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d angle radial x, y 하고 여기서 구한 d를 예를 들면 자, t는 d의 제곱에 d의 제곱에 빼기 앵글의 제곱. 네. 뭐 이런 식의 자, 이 함수 radial을 이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사용자 정의 함수로 이런 프로그램 상에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인, 코사인과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radial x, y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의미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출력인자에 대한 규칙을 보면 함수 정의 라인의 부호, 이퀄 왼쪽에 쓰이는 것이며, 자, 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는 꺾은 가로 속에 콤마로 구분하여 나열한다. 아까 우리가 했었죠. 출력인자가 단 1개의 경우는 가로가 필요 없고, 출력인자가 전혀 없는 경우는 이퀄 부호와 출력인자를 생략할 수 있다. 출력인자가 없는 함수에는 그래프만 출력하거나 계산 결과를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력인자는 함수 파일 속에서 계산된 결과를 본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함수 파일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함수 프로그램 안에서 반드시 출력인자 값을 주어줘야 한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을 함수 파일에서 입력인자로 전달할 수 있고, 함수 파일 안에서 다른 함수를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할 함수의 이름을 전달하기 위한 문자열 입력인자로 전달할 수도 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함수 파일 안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은 함수 파일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아까 세타, R, 세타 이런 것들은 함수 파일 안에서만 유효하지, 함수를 실행을 시켜도 전혀 워크스페이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 파일 안에서만 사용하는 변수들이다 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전역 변수 할 때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파일처럼 함수 파일에서 명령어 뒤에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으면 각 명령어의 계산 결과가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레디얼 할 때 만약에 얘가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으면 이것이 모두 이거 R이 레디얼이 실행이 되면서 이 세타 값이 화면상에 다 출력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인풋 명령을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나 fprintf, 플롯 등의 명령을 통해서 데이터를 화면 또는 파일에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 파일의 예인데요. 이렇게 R 2개 이상의 출력인자, 그래 2개의 입력인자, 또 1개의 출력인자, 2개의 입력인자, 이럴 때는 이제 꺽쇠 가로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S, V 1개 입력인자를 받아서 2개의 출력인자를 출력할 수도 있고요. 또 아예 입력인자만 받고 출력인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그 함수를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죠. 자, lookfor와 help 명령어 사용은 우리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 파일의 변수. 네. 자, 그래서 계산 수행 부분에서 매트랩 프로그램의 모든 특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출력인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계산 결과를 출력인자에 돌려줘야 한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있습니다. 함수 파일의 모든 변수는 워크스페이스가 아닌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 사용하므로 함수 파일 안에서만 인식하는 지역 변수, 이게 로컬 베리어블이라 합니다. 그래서 함수 안에서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세타 R과 세타다. 그러면 R과 세타는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된다고 워크스페이스에 이 R 세타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따라서 명령어 창에 함수 파일의 입력 변수나 출력 변수 이름을 인식하지 못한다.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클리어 하고
앞에 한번 실행했던 거. 자, 이렇게 D와 앵글로 바꿔서 이것을 자,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radial이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됐죠. 그럼 radial 안에 r과 세타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니까 이 r과 세타가 여기에 워크스페이스에 나타나야 되는데 r과 세타가 없습니다. 보시는 대로 r도 없고요. 세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r과 세타는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변수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 변수다라고 부릅니다. 지역 변수. 그럼 전역 변수는 뭐냐면 우리가 r과 세타를 여기 함수 안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구간, 다른 함수, 다른 파일, 다른 M 파일이나 프로그램 파일 또는 명령어 창에서 r과 세타를 사용하고 싶다 변수로. 그럴 때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해주면 이 r과 세타를 전역 변수로 모든 곳에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냐면 함수 파일 안에서 특정 변수를 다른 함수 파일에서 사용하거나 명령어 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명령을 사용해서 전역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변수의 전역 변수 선언, 글로벌 명령어 뒤에 전역 변수로 선언할 변수들을 공백으로 구분하여서 나열한다. 글로벌, 그 다음 변수 이런 식으로 콤마를 하면 안 되고 그 공백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특정 변수들을 전역 변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함수 파일이나 스크립트 파일, 명령어 창 등에 동일하게 글로벌 명령어로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radial 함수 안에 글로벌로 선언해 주고 명령어 창에서 사용하고 싶으면 명령어 창에도 동일하게 각각의 변수들을 선언을 해주면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글로벌 명령어를 선언한 후에 유효하므로 가능하면 파일의 제일 앞부분에 선언하는 것이 좋다. 전역 변수로 선언한 뒤 어디서든지 변수 값은 변경이 가능하다. 전역 변수는 일반 변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식별이 가능하도록 길거나 또는 전부 대문자로 입력을 하는 것이 좋다. 명령어 창에서 전역 변수로 선언하게 되면 워크스페이스 변수로 인식하게 된다.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adial에다가 전역 변수로 하고 싶은데 r과 세타를 먼저 변수로 선언을 하고요. 글로벌 r 세타 이렇게 선언을 하면 r과 세타를 선언한 후에 r과 세타를 이제 계산을 하겠죠. 이 상태로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 자, D와 앵글로 이제 출력을 했고요. 그러면 r과 세타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전역 변수로 지정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명령어 창에 이 전역 변수가 선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r 세타를 동일하게 전역 변수로 지정을 해주면요. 선언을 해주면 방금 r과 세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워크스페이스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r 세타 하면 이런 식으로 전역 변수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r과 세타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명령어를 이용해서 전역 변수로 선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이건 이제 그 저장할 때 그 함수의 이름 하고요. 파일의 이름이 동일해야 된다. 이건 항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함수 파일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파일 이름은 함수 정의 라인의 함수 이름과 같아야 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파일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내장 함수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룩4를 이용해서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그 함수 이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먼저. 그러지 않으면 이게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장 함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장을 하면 내장 함수든 이거든 내장 함수를 불러와서 잘못된 결과값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 파일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는 내장 함수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함수는 명령어창이나 스크립트 파일 또는 다른 함수에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함수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에 저장하거나 서치 패스에 파일을 서치 패스를 통해서 파일이 저장된 디렉토리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습니다. 서치 패스를 여기가 지금 이제 그 경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경로 설정. 이것을 눌러보면 지금 현재 디렉토리는 다큐멘트의 매트랩이라는 파일을 현재 폴더인데 이거 폴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디를 할까요? 다운로드에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파일을 같이 불러오고 싶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어플리케이션이라 하는 이 모든 곳이 다 그 폴더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 안에는 사인, 코사인 모든 내장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장을 하면 매트랩 다큐멘트 안에 매트랩이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면 방금 레디얼과 같이 언제든지 함수를 불러올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만든 함수들을 전혀 다른 폴더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여기 메인 폴더로 불러와서 사용하고 싶을 때 그때는 내장 함수들을 모아놓은 폴더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더 추가를 통해서 열기를 하면 yes.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폴더에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다운로드 안에 만약에 레디얼이라 함수를 저장을 해 놓으면 언제라도 불러와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폴더 추가를 하지 않고 다운로드에 레디얼을 저장을 해 놓으면 레디얼을 불러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에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 폴더를 통해서 언제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장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레디얼이라고 함수를 함수 안에 인자로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함수에 그 수식 안에 함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함수의 사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입력인자는 수, 계산 가능한 식, 값, 미리 할당한 변수들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정의 라인에는 입력인자, 출력인자의 각 위치별로 함수를 호출 시에 인자들이 할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펑션 r세타라고 하고 xy면 여기 레디얼 입력인자가 첫 번째는 x고 두 번째는 y죠. 출력인자도 첫 번째는 r이고 두 번째는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출력인자 또는 입력인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함수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으세요. fx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f.m으로 작성하고 함수를 만들었어요. f6을 계산하고 x가 1, 2, 1, 3, 5, 7일 때 fx를 계산해 보십시오. 자, 일단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unction이라고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y는 출력인자 하나이기 때문에
괄호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기 때문에 함수 이름을 f, 그래, 입력인자가 x,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분자와 분모를 각각을 정의를 내려서 두 개를 나눠줬어요. 그렇게 해도 되죠. 자, 분모 x, 4 x 자승 곱하기 sqrt 3 곱하기 x 플러스 5. 여기서 이제 세미콜론이 없으면 나중에 x가 벡터인 경우는 그것이 모두 출력이 되는 거죠. 화면상에. 그래서 주로 이제 세미콜론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y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저장을 예, 여기 저장하는데 f.m. 그래서 지금 지금 바로 함수 이름이 여기서 파일 이름으로 바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f6은 x가 6일 때 f는 얼마냐? 그래서 결과값이 바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x가 1, 3, 5, 7이다. 그러면 fx는 얼마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f가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온도의 단위 변환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여기 첫 번째 이 파일이 함수 파일이 되겠습니다. 함수 파일이 되고, 그래서 함수 파일 명은 함수 이름하고 동일하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에서 또 하나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을 하면 여기 있는 함수가 얘가 함수죠. 그 다음에 얘도 함수죠. 여기도 우리가 만든 이 함수를 불러와서 이 함수를 계산한 다음에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시에서 습시로 바꿔주는, 화시 온도에서 습시로 바꿔주는, 그 화시 온도가 얼마, 예를 들어서 화시 40도다. 그러면 습시로 얼마냐, 이것을 이제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스크립트 파일과 함수 파일을 비교하는데, 스크립트 파일은 우리가 그냥 M 파일이죠. 스크립트 파일은 입력인자와 출력인자 부분에서 스크립트 파일과 함수 파일의 차이점은 입력인자는 불필요하며 출력인자를 돌려주지 않는다. 그냥 단순히 실행만 하는 거죠. 근데 입력인자를 받아들여서 출력인자를 돌려주는 것이 함수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 범위는 전역 변수로 글로벌 변수로 워크스페이스에 바로 저장이 되는데, 함수 파일을 사용하면 전역 변수를 선언해 주지 않으면 항상 지역 변수, 그 함수 파일 안에서만 작동되는 변수로 사용이 된다. 그 스크립트 파일은 일반적인 파일 이름의 제약을 두지 않고 특별한 형식이 없는데, 함수 파일은 반드시 파일 이름과 함수 파일이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스크립트 파일은 여러 번 수행해야 할 일련의 명령어들을 모아둔 파일이라고 하면, 이 함수 파일은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부 프로그램 또는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만약에 이 함수 파일을 레디얼이다. 자, 이렇게 있죠. 이것을 바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실행을 하면
이 파일을 바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입력인자가 부족합니다. 입력인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레디얼이라고 우리가 그냥 스크립트 파일로 레디얼을 만들면 레디얼을 실행을 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앞에 함수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 파일은 항상 입력인자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입력인자가 없기 때문에 선언된 입력인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함수 파일 중에서 입력인자를 선을 안 했으면 바로 실행이 될 건데 x, y라고 입력인자를 선언했기 때문에 반드시 레디얼 다음에 입력인자 x, y가 와야 되고요. 또 두 개의 입력인자를 선언했는데 3개 또는 1개만 넣으면 마찬가지로 입력인자가 부족하거나 또는 잘못 입력됐다고 에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 파일은 독립적으로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자, 응용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체의 운동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발사체가 V0라는 속도로 세타라는 각도를 가지고 쏘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공을 던졌다고 생각하죠. 공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최고 높이가 Hmax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최대 멀리 간 거리가 Dmax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사체의 궤적을 구하는 거예요. 각도가 39이고 속도가 230m/s로 날아가는 이 발사체 궤적을 구하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펑션 함수를 정의를 내렸고요. Hmax와 Dmax 높이, 최대 높이와 그 다음에 최대 거리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속도와 세타를 입력받아서 높이와 가장 멀리 간 거리를 돌려주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중력 가속도가 9.81이고 X축 속도, X 방향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Y 방향, 윗방향의 속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이게 세타가 2개가 들어오죠. 세타. 입력인자 중에 세타가 이렇게 들어오죠. 세타. 그 다음에 또 V가 입력인자로 받았죠. V0를 받고 세타를 받았으니까 V0 X를 구할 수 있고요. V0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아마 T가 빠지고 이겠네요. THmax는 중력 가속도 분의 V0Y가 되고요. 그러면 Hmax는 V0Y의 제곱에 2 곱하기 G가 됩니다. 자, 이게 최대 높이죠. 최대 높이. 그래서 이것이 출력 인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Dmax는 V0x 곱하기 TTOT 요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Vmax를 Dmax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V0와 세타를 받아서 Hmax, Dmax를 출력해 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궤적을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서 T 플랫에서 라인 이것은 네, 최대 거리 0에서부터 최대 시간이에요. 시간. 네, 최대 시간이네요. 이제 최대 시간을 200개의 데이터로 만드는 거죠. 린 스페이스가. 그런 다음에 거리는 속도, X 방향의 속도에다가 T 플러스를 해주면
x 거리가 되고요. y 거리는 y 방의 속도에다가 t 플랫 시간을 곱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중력 가속도 곱하기 시간 제곱 t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y 방향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그 다음에 플롯 xy를 해주면 각각의 t 값에 따라서 x가 변수고 또 t에 대해서 y가 변수니까 xy 플롯 해주면 이 궤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출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펑션 h max d max는 trajectory v0 세타,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뭐 그냥 가져와서 카피를. 자, G는 9.81이고 V0x는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파이 곱하기 나누기 180 되고요. 자, 왜 파이 곱하기 180이냐면 세타가 라디안 그 각도죠, 각도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것을 코사인 D로 표현을 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줄까요? 코사인 D. 그러면 이거 자체가 각도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 코사인 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V0 곱하기 사인 D 세타. 세타가 이제 발사 각도, 그다음에 TH max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까지 시간이거든요. V0y 곱하기 나누기 중력 가속도. Hmax는 V0y 제곱에 나누기 2 곱하기 G. 자, 그럼 TTOT는 2 곱하기, 이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이기 때문에 높이 올라간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자,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까지 시간, 그러면 이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다시 시간이 있겠죠. 가장 멀리 갔을 때 이때까지 시간은 가장 높이 올라간 시간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TH max 고요. D max는 V0 x 곱하기 TTOT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를 할까요? 플러스는 라인 스페이스 0 TTOT 200 이렇게 되고요. x V0 x 곱하기 T 플롯 y V0 y 곱하기 t 플롯 마이너스 0.5 곱하기 g 곱하기 t 플롯 제곱. 자, 그 다음에 플롯 x 곱하기 y x 라벨은 디스턴스 미터, y 라벨은 하이트 미터. 타이틀은 프로젝트 트라이젝토리. 자, 이게
콤마는 따옴표가 됩니다. 따옴표는 따옴표 하나를 보통 이제 문자열 스트링에서 따옴표는 따옴표 하나를 문자로 표시를 해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하는데 트레젝터라고 하는 그 함수 이름하고 동일하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HD에서 트레젝터에서 230이었고요. 각도가 39도로 230의 속도, 미터 퍼 세크로 속도 39도로 날아갔을 때, 자, 그래서 H 높이, 가장 높은 높이가 1.0678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3000이죠. 거의 3000m, 1km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가는 거리는 5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보면 5km를 날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갔다가 1000m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도착된 시점은 5000km 조금 더 지나서 도착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함수, 펑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펑션을 잘 활용하시면 프로그램을 좀 더 효과적이고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